시를 풀다 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ACGT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가 조합을 이루어서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 DNA가 내가 건강하게 정상 DNA를 가지고 타고났는지 아니면 변이가 돼서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이가 된 DNA를 가지고 타고났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고난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잘 타고난 부분은 어디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는 순간 정해지거든요. 부모한테서 50대 50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대 50으로 받아온 유전자 자체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후성 유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유전자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환경, 먹거리, 이런 모든 것들, 환경을 통해서 타고난 유전자가 돌연변이처럼 돼 있는 유전자가 질병으로 스위치를 켜고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내가 잘 관리가 돼서 스위치를 끄고 정상인,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나타나는 성질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아빠와 아들 같은 외모를 가진 두 남자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신기하게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났다고 했어요.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의 형태를 나오는데 이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두 개로 쪼개져서 자라게 되는 게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일까요? 왼쪽에 있는 분은 실제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유전학 박사이거든요. 이분이 가진 습관이 유전자 스위치를 눌러놔서 질병에 가지 않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거리를 하면서 질병의 스위치를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체 나이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30살이나 차이 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타고난 유전자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톱니바퀴가 두 개가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고난 유전자와 나의 습관이 타고난 유전자대로 내가 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맞는 관리 잘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오른쪽의 톱니바퀴처럼 건강한 내 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타고난 유전자는 변이가 있고 취약한데 내가 습관이 유전자에 맞지 않게 삐그덕 잘못 껴져 있다.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염증도 생기고 중성지방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 발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성질을 알고 그에 맞는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게 맞을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실게요.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래, 이 맛이야.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통닭에 맥주지. 너 너무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 것 아니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거 사. 아무 문제 없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 살맛 나지. 역시 마무리는 믹스커피를 마셔야 먹은 것 같다니까.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높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이렇듯 이미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건강 문제도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죠. 바로 젠스타트 플러스 덕분이에요.
미래형 건강관리는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젠 젠스타트 플러스로 미리 알고 건강관리해보세요. 젠스타트 플러스는 허벌라이프 고객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예요. 본인의 유전자를 알면 왜 좋을까요? 여기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쪽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다른 한쪽은 고지방 식생활 습관으로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았더니 신체 나이는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답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유전자 자체, 즉 DNA 염기 서열은 평생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유전자가 나타내는 기능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걸 후성 유전이라고 한답니다. 즉,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식생활 습관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강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줍니다. 제 유전자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허벌라이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테라젠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테라젠 헬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12년 연속으로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국내 유일 기업이랍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모든 DNA를 해독한 테라젠 헬스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유전자 검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 젠스타트 플러스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가 본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는 식습관 및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웰리스 코치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스마트하게 건강관리해보세요. 스마트한 건강관리 솔루션 젠스타트 플러스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와 함께 만나보세요. 영상 재밌으시죠? 여기서 보면 사실 앞에 치킨과 맥주 사실 제 얘기랑 똑같거든요. 저는 입이 좋아하는 걸 먹고 살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 양쪽 집안이 아빠는 9명 형제 중 남매 중에 5명이 암이고 엄마는 7남매 중에 4명이 암이세요. 그 정도로 암 유전자가 많은 집안에서 타고났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들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부모님한테 안 좋은 조합으로 제가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먹고 있는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식습관을 유지하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지금은 질병이 없고 지금은 안 아프더라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는 젊은 나이에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번뜩 정신을 차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테라젠 헬스라고 하는 기관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병원 자체는 유전자 분석 기능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유전자 분석은 전문 분석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유전자 분석을 했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맡기고 같이 신뢰를 하고 의뢰하는 이 테라젠 헬스라고 하는 분석 기관은 한국에서는 1등, 정확도가 100점을 받은 정확도 A의 그 등급을 유일하게 받고 있는 테라젠 헬스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세계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허벌라이프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예전에는 아파야지만 병원을 갔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게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는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냥 약을 받아와서 먹는다든지. 근데 병원에 가도 딱히 질병으로 처방을 받기, 진단을 받기까지는 어떤 수치적으로 혈액 검사했을 때 그걸 넘어간다든지, 어떤 종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구분법이 있어야지만 질병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 증상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약만 처방받아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됐고, 우리 오늘 비가 와서 예측을 하고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유전자를 알고 내 미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다 유전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누가 뭐 했더니 뭐가 됐더라. 누가 뭐 먹었더니 살 빠졌대. 누가 뭐 먹었더니 뭐 했대. 이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건강관리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방법이겠죠. 그런데 1, 2, 3번 예방 예측 맞춤은 테라제네스에서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코치님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1, 2, 3번은 제공받을 수 있지만 네 번째 참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돼요. 많은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다 책을 덮어두고 결과지도 덮어두고 어플도 잘 안 보세요. 나 유전자 검사 해봤어로 끝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검사를 해봤어로 내 건강이 바뀌진 않거든요. 한 대로 내가 맞춤형으로 참여를 하는 게 실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그게 저의 사례예요.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의 300명 이상을 해본 것 같아요. 상담도 그만큼 해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거의 탑3 안에 드는 안 좋은 유전자를 다 타고났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큰일이네. 나한테 맞춤형으로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정확하게 유전자에 맞춰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스마트한 건강 플랜 젠스타트 플러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총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54가지나 되는 항목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일 아랫부분, 식습관 그리고 피부 모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젠스타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타고난 유전자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질병으로 가기 쉬운 이런 유전자들이 있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위치를 끄고 질병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이 방법을 배워가요. 그러면 내가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운동이 좋은지, 식습관은 어떤 음식은 피하고 어떤 음식은 주로 먹어야 되는지, 그동안 내가 입이 좋아하는 거 먹었다면 이제는 내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식단을 바꾸시는 거죠. 실제로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치킨을 10번 먹을 거 한 번 먹거든요. 치킨을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통풍이 오는 유전자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피부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핵심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스테로이드 약물, 피부과 약 이거를 많이 섭취하고 발랐던 사람인데 제가 스테로이드 유전자의 변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간 손상, 갑상선 손상, 그렇게 몸에 손상이 오는 유전자,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유전자의 맞춤형으로 저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건강 상태가 100%로 항상 유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조금 떨어질만 하면 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유전자에 맞게 내가 어떤 습관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바꾸고, 그러면서 유전자를 알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내 몸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평생 다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 하나씩을 좋은 걸 받아오면 초록불, 둘 다 나쁜 걸 받아오면 빨간불, 한 분은 빨간불, 한 분은 초록불 받아오면 노란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빨간불로 나온 유전자는 당장 습관을 바꿔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식습관 관리는
포만감,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건데요. 특히나 불면증 영역과 카페인 대사 영역은 암하고 관련돼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 유전자를 잘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포만감은 원래는 먹으면 배가 부르는 느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요. 포만감이 사실은 내가 조금 먹고 배가 부르면 젓가락을 놔야 되는데 세상 제일 어려운 젓가락 내려놓기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돼서 비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식단 관리를 내가 다이어트를 할래? 그러면 다들 조금 먹어야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양 조절에 조금 더 집착을 하는데 이 포만감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 먹어야지 생각을 해도 계속 고프기 때문에 조금 먹을 수도 없고요. 자꾸 먹게 되고 내가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남들보다 양을 많이 먹고 그게 습관이 돼서 위가 늘어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 배가 부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식욕을 억제하게 되죠. 배가 부르면. 그게 바로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변이가 있으면은 포만감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뇌가 이런 렙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꾸 포만감을 내가 잊어버리고 많이 먹게 되는데 과식하는 습관이나 가공식품을 좀 줄여주셔야지만 이 렙틴 저항성을 좀 멀리할 수가 있고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지만 인슐린 분비에 대한 부분,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부분이 내가 렙틴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도 충분히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해야지 한 번에 많이 먹고 몰아먹고 두 끼를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폭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안 먹는 동안 내 몸은 위기를 느끼면서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서 자꾸 저장하는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장하는 몸이 되지 않게끔 규칙적인 식사를 더욱더 해주셔야 되는 게 포만감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고요. 카페인 대사는 우리가 커피 카페인 많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카페인 대사가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지만 잠을 잘 자는데도 카페인 대사가 빨간불인 경우가 있어요. 잠자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카페인이 몸에서 대사가 안 돼서 대사 산물이 오래 남음으로써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젊은 분들한테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카페인 대사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커피 카페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콩을 태워요. 안쪽까지 새까맣게 태웁니다. 새까맣게 태워서 가루로 빻아내죠. 빻은 가루를 압착해요. 꽉 눌러요. 그리고 물을 거기다 흘려요. 그래서 탄 물을 향이 좋다고, 맛이 좋다고 마시는 게 우리가 커피거든요. 고기 탄 거 맛있다고 먹는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탄 거를 일부러 골라 먹진 않잖아요. 다 잘라내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 물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카페인 대사가 단순히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성 암하고 또 남자들은 전립선 암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 졸릴 때 커피를 자꾸 마시게 되죠. 이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로 인해서 잠이 깨우게 되는데요. 이 각성 효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 굳이 안 할게요. 쭉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도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커피를 마셨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카페인 대사가 안 돼서 몸에 자꾸 쌓여서 배출되지 않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대사 산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카페인 대사에 변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학생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나는 커피 안 마셔요 하면서 에너지 음료 있죠. 요즘 뭐죠? 몬스터?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였죠?
뭐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요. 커피보다 더 고카페인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카페인 대사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마셨을 때 정말 자칫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유전자 변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커피는 가급적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허브티 마시니까 커피가 맛이 없어요. 안 땡겨요. 커피 끊게 됐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허브티가 입맛 조절을 해서 커피를 많이 줄이게 해주거든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 의존성은 카페인에 내가 자꾸 의존하게 되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은 막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졸리고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카페인 의존성은 카페인을 약간 중독처럼 되는 경향을 가진 유전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카페인 의존성에 변이가 있는 분들이요. 중독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커피뿐만 아니고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피로해요, 집중감이 떨어져요. 이래서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카페인에 의존한다면 사실은 건강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성 효과만 느끼지 건강 개선 효과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카페인을 멀리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불면증 유전자가 작년 11월부터 추가됐어요. 그 전에 검사하셨던 분들은 이 유전자가 없는데요. 이 불면증 유전자가 정말 너무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추가가 됐는데 불면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당뇨나 종양, 이거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잖아요. 자는 동안 내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휴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인데, 호르몬의 분비가 바뀌고 생체 리듬이 자야 될 시간에 깨어 있으면 세포가 휴식을 못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발생이 쉽게 돼요. 잠을 너무 조금 자도 그렇고요. 설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염증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뇨나 종양들로 발전돼서 큰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게 불면증 유전자입니다. 나는 사는 동안 잠은 많이 자면 아까워. 잠은 죽어서 자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잠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만성 불면증이 많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에 핸드폰 보면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 사회생활 다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내 시간이 없었어. 보상 심리 때문에 핸드폰을 보면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더 내 뇌는 방해를 받죠.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 중에는 낮 시간에 기억과 정보도 정리하고요. 에너지도 충전하고요. 근육과 피부 세포가 재생되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는 동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염증 발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더 많아지게 되는, 특히나 또 우울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또 변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도 많아지고 너무 많은 정신 건강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제에 또 의존하시면 안 되거든요. 수면제도 결국은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코치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면증은 좀 방을 어둡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블루라이트 멀리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질을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세포는 일을 해야 되고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는 피해 주시면 좋겠죠. 포만감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에 관련돼서 내가 이런 변이가 있다면 내가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내가 먹는 것들도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만감을 못 느끼는 분들은 포만감을 빠르게 길게 느끼고 오래 느끼면서 당을 조절하게 해주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종류를 드시면 되는 거고요. 커피, 카페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허브티라든지 전해진 음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불면증은 피크노플러스가 혈관의 그 활성산소를 없애면서 녹슨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염증 제거라는 비타민 B군이 많잖아요. 와이즈 케어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B군이 많습니다. 릴렉세이션 T는 몸을 편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불면증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 반드시 코치님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잠을 좀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유전자 검사를 꼭 받으셔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게 유전적으로 이런 변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부 모발 관리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 모발 관리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 C, 자외선 차단, 그리고 충분한 그 수분 섭취.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부 모발 관리에서 의외의 결과를 많이 얻으세요. 너무 피부가 좋은데 피부 모발 관리에 빨간불이 많으신 분들 진짜 많고요. 저는 빨갛고 노란불이 많은데 피부가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런데 또 유전자적으로 좋게 타고났는데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후성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타고난 유전자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다고 했어요.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안 좋게 타고난 유전자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수분 섭취도 잘하고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면 노력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의 스위치를 끄고 관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피부염증 유전자도 안 좋고 여드름 발생 유전자도 안 좋은 사람이 먹는 걸 내 맘대로 먹고 물 안 마시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면서 혈액인 내 염증이 피부로 올라와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유전자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피부 모발 관리뿐만 아니고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미 주근깨, 태닝 반응, 색소 침착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수분 섭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일단 기미 주근깨부터 보면요. 멜라닌 세포라는 거 멜라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색소 침착할 때.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인종마다 이 색소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노출이 되느냐 이게 다르죠. 그래서 흑인들 다르고 백인들 다른데 백인들은 오히려 자외선을 보면 빨갛게 있고 주근깨가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황인종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멜라닌의 역할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진다면 오히려 기미 주근깨에 이런 검은 반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 하면은 이 멜라닌 합성을 촉진해서 오히려 더 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 비타민 C 보충, 피부 보습 챙겨주고 이게 사실은 거의 피부 관리의 대부분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닝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태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태닝하고 일광화상, 햇빛에 화상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랑은 거의 똑같은데 한 끗 차이라고 해요. 태닝은 자외선에 노출시켜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까무잡잡한 피부,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런데 태닝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너무 태닝 시간이 길어지거나 피부 타입이 민감할 때. 근데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유전자. 그래서 멜라닌 생성 속도가 다르고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멜라닌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똑같이 태닝을 하더라도 왜 나는 화상으로 갔을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태닝도 무조건이 아니라 내 유전자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바다에서는 일강 화상, 바다에서 여름에 잠깐 하루 놀았는데 막 화상처럼 그렇게 피부가 다 뜨겁게 익는 경우 많죠. 아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람 유전자에 따라서 강약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소 침착, 아까 계속 멜라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얼굴 피부색과 턱 아래, 여기는 자외선을 거의 안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 색소 침착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저희 표현을 한다고 해요. 색소 침착은 우리가 잡티,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미, 주근깨뿐만 아니고 검버섯, 모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그게 다 색소 침착의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하고 주근깨가 조금의 성질이 다르지만 어쨌든 색소 침착의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버섯과 이런 오타 양모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고 햇빛에 노출된 그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내 유전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결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자외선, 비타민C, 피부 보습,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줄 수 있도록 주말에 내가 집에서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 형광등이나 이런 LED 등 빛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라든지 콜라겐으로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기미, 주근깨, 태닝 바는 색소 침착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과에 아무리 돈을 들이고 내가 시술을 하고 레이저 박피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한 또다시 기미가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결국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피부에만 관심 가져서 피부에만 몇백만 원 막 돈 들여서 피부과를 가시지만 내 내면, 속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 희정 코치님 항상 말씀하시죠. 얼굴 하얗고 예뻐가지고 나이 들어서 천정만 보고 누워 계실 거냐고. 몸속을 관리하셔라. 결국은 건강에 대한 투자가 땅 투자, 아파트 투자 이것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는 거기 때문에 피부도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내 몸속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드름이랑 피부 염증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쪽 관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화농성 여드름으로 가장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호르몬 분비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많이 나죠. 호르몬 때문에 난다라고 치지만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저는 계속 났었거든요.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호르몬성 여드름도 있어요. 그게 여드름 발생 유전자의 그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드름 발생 유전자는 호르몬성 여드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잘자잘하게 나오는 여드름의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고 피지 분비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 모공이 막히지 않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피부 보습 이런 걸 해 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염증 유전자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염증이라는 용어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의 염증,
내 몸 안에 염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바깥으로, 피부 바깥으로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피부염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저처럼 화농성 여드름이 많았거나 아토피 피부거나 이런 분들이 이 피부염증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피부 표면에서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표면의 염증 반응 플러스 혈액 내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이상 성인이 되고 출산 후에도 계속 여드름 관리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은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피부 장벽은 손상되고 염증 발생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 혈액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키예요. 혈액을 맑게 물을 많이 드시고 혈관 관리 해주시고 혈액의 염증을 없애는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으로 혈액을 닦아주시고 그게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발생과 피부 염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염증 관리에 가장 탁월하게 알로에겔, 허벌 알로에겔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감마 리놀렌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그 감마 리놀렌산 성분 자체가 피부 염증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생리 전 증후군으로 뾰루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클렌저로 세안해 주셔서 모공을 맞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피부 노화는요. 당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뽑기 해보셨어요? 뽑기? 설탕, 하얀 설탕을 불에다 녹이는데 갈색의 형태를 띄어요. 그죠? 갈색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다를 넣죠. 그럼 막 부풀죠. 근데 소다를 넣기 전에 설탕에 불을 가해서 열을 가했는데 끈적끈적하게 갈색 현상이 갈변화돼요. 이게 바로 당화 현상이거든요. 설탕은 당이잖아요. 내 몸속에 건강한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종류, 당 종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많이 있고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면 자외선과 만나서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콜라겐은 무너지고 이렇게 피부 형태가 처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나이를 더하는 광노화, 이게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방금 뽑기, 그 달고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이 많은 그 피부 표면, 탄수화물이 많고 당이 많은 혈액과 피부 표면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외선으로 아까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염증들도 있지만 이렇게 노화도 빨리 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내가 노화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 혈액 관리를 우선적으로 같이 하면서 단백질 식사를 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주름이 더 이상 지지 않게 콜라겐으로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콜라겐으로 탄력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 노화에도 이렇게 비타민 A, C, E, 그리고 콜라겐, 알로에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셀레늄까지 이런 영양소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중간중간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 시멘트가 벽돌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콜라겐이 세포 사이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 콜라겐은 단순하게 피부만 콜라겐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전신에 이렇게 많은 장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콜라겐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돼서 모든 장기뿐만 아니고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 탄력도 유지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광고라든지 TV 이런 데 보면은 엘라스틴, 옛날에 광고했잖아요. 샴푸 광고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데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다 같이 골고루 내 몸 안에 피부 속에 잘 연결이 됐을 때 쫀쫀하게 단단한 피부 조직을 형성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것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콜라겐도 있지만 바르는 우리 허벌라이프의 아우터 제품이 또 그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알로에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염증 관리와 이런 단백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터 라인에도 알로에가 들어있지만 우리 마시는 알로에 겔 있죠? 겔층에 유효한 성분들, 면역력을 높아지고 피부 건강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허벌 알로에 겔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 건강과 염증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알로에 백병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알로에 백병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도 티가 나요. 피부가 반짝반짝 밖에서 뭔가를 발라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고요. 피부 속에서 안에서 광이 나는 그 느낌을 받는 반짝반짝의 피부가 좋아지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발 굵기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 변이가 있으면 모발 굵기가 얇아지고 탈모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환경 오염 그리고 샴푸를 잘못 써서 그리고 미용실에서 너무 염색과 펌을 많이 해서 약물에 의해서 모발 굵기가 좁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모발이 이런 그 미용실이라든지 너무 머리에 많은 것들을 해서 얇아지고 많이 탈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발도 단백질 성분 충분하게 내가 섭취해 주시고 한다면 건강한 모발로 다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모발 하면은 비오틴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포뮬러2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에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신기하게 리프트오프에 비타민 B군이 많잖아요. 비오틴도 비타민 B군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크노 플러스 여기에도 비오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발 건강을 챙기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삼성에 취직을 해서 기획 업무를 1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몸 상태는 뚱뚱하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중학교 때부터 화농성 여드름 흉터, 공보 피부였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박피 시술이 없었어요. 피부과에서 한 번에 1,500만 원이나 되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위험한 박피 시술까지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도 돈을 써서 피부과에서 나에게 박피를 한다면 아기 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벅찬 희망을 안고 그 돈을 쓰면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터 자국은 그대로 있었고요. 계속해서 나는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물을 안 마셔서 그렇고 피부의 염증, 혈액의 염증, 내 몸이 염증 체질이라서 그렇다는 거를 처음으로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던 제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화장을 두껍게 했어요. 두껍게 하지 않으면 울퉁불퉁 이게 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피부의 표면이 거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두껍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제 피부톤이 붉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울퉁불퉁한 흉터들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지 아직 만 1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매번 피부과에 갔던 제가 10년 전부터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밝아진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왼쪽에 저의 피부 그 유전자인데요. 피부 염증 유전자가 빨갛죠. 이런 유전자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아침부터 떡빵, 떡볶이, 뭐 그냥 주스 이런 거 그리고 통닭, 치킨 엄청 좋아했고요. 치킨도 양념치킨을 좋아합니다. 달짝지근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가 끈적끈적했겠어요. 저는 물을 왜 마셔? 맛이 없는데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물 마시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 건강이 유전자에 맞춰서 바뀌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돌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벌리기만 하면요.
왜냐하면 아이 때부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처음부터 멀리 해주시는 게 가장 건강한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죠. 키우면서 내 욕심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요. 건강하기만 하면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건강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모든 소원은 건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건강할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커가면서 식습관을 유전자 맞춤형으로 습관 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아니라 나는 유전자가 원래 그래. 원래라는 말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유전자를 내가 스위치를 끄는 방법, 후성 유전을 통해서 내가 스위치를 끄고 질병으로 가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대가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내 몸 관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하더라도 정말 전문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 분석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비용은 최소 3, 40만 원 이상이기도 한데요. 혈압 확률 몇 프로고요. 위암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내시경을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위암이 가지 않도록 체크해 보세요. 아, 혈압 확률이 높으니까 혈액 검사 하셔서 혈압 지금 전 단계네요. 이제는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되네요. 이런 결과밖에 못 들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요, 질병 이유 단계입니다.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고 처치하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 몸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영역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객으로서 코치님한테 관리를 받고 할 수도 있지만요. 스스로 이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H&Grow라든지 아니면 우리 허벌라이프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공부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 이걸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겠네? 나 유전자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걸로 건강 관리 해주는 직업도 괜찮겠네? 관심이 생긴다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신욕기 형태의 뉴트리션 클럽, 온열 힐링 카페에 많이 다니고 계신데요.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고 배우신다면 누구한테든 건강 관리를 권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최대 할인 받기도 하지만 수입까지 돼서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벌라이프에서 SP라고 하는 자격인데요. 할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인 이후에 더 큰 혜택, 내년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게 SP거든요. SP 자격을 따고 나서 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나처럼 건강하게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먼저 관리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변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54가지나 된다고 했고요. 오늘 제가 식습관 관리, 피부 모발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알린 것보다 그 유전자에 대한 특성,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전반적인 거 알려드렸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이것만 듣는다면 내 유전자를 모르는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쌓아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잘 타고난 거는 유지를 잘하면 되고요. 내가 빨간불로 타고난 거를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빠르게 배워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놔야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저는 앞으로 한 70년, 80년을 살 것 같거든요. 아직도 많은 여생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고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유전자 맞춤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10월 달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날 거냐면 비만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10월 달에 우리가 추석도 있고 긴 시간 이게 연휴를 보내고 나면 사실은
풀어지게 돼 있고 많이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도전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고 이번 주에 도전 다이어트 시상식 있잖아요. 도전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 유전자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진짜 비만 유전자가 있나? 내가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가 있어서 배가 안 빠지는 건가? 나 뺐었는데 요요 가능성 유전자가 있어서 다시 잘 찌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결 방법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몸에 맞춰서 다이어트도 현명하게. 그래서 10월 달에 주제는 비만 관련된 내용이니까 들어보시고 관리 이거 미팅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유전자 검사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결과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거를 자꾸 듣고 또 들으면서 관리 포인트를 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 전에 꼭 유전자 검사 하시고 다음 달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SP라는 혜택을 알려드렸어요. 최대 할인을 받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를 꼭 반드시 클럽을 오픈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벌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SP가 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 전달하고 이러면서도 나한테 수입이 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SP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SP가 된 후에 어떤 혜택을 받는지,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길래 다른 코치님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그게 바로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분이신, 11분밖에 없는 그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고, 우리 회장님 사무실에서도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분당 사무실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거 하면서 흘려듣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건강적인 변화 플러스 재정적인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내일 바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미팅을 들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1월에 한국 허벌라이프에서 1년마다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1월 24, 1월 25 이틀간에 걸쳐서 송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국 허벌라이프 30주년 기념으로 엄청난 행사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바뀌는 허벌라이프의 마케팅 구조와 함께 출발하는 이 스펙타클러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서 내 미래의 모습, 내가 얼마나 내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내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 직접 가셔서 미래 비전을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내년 6월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95개국에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이 함께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행 삼아 내 미래를 보는 거 삼아 함께 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즐거움도 맛보시고 허벌라이프의 문화가 어떤지 정말 에너지 넘치는 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Recording stopped. 검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정말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내 건강을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팁을 얻어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꾸준하게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우리 비만 관리하는 방법 다 같이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2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오늘 많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전자 맞춤형으로 건강관리하세요. 스마트한 건강관리. 편안한 밤 되세요.